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현대사회와 범죄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요, 새로운 이제 범주로 들어가 보려고 해요. 이제 그 범죄학적 원인론에 이제 사회학적 범죄 원인론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태 이제 생물학적 범죄 원인론과 그 심리학적 범죄 원인론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봐왔는데요. 우리는 이제 그 두 가지 범주를 열심히 보고 이제 현대 사회에 와서는 범죄 원인을 갖다가 그 범죄 원인을 범죄자가 처한 사회 환경적 그 환경에서 밝히려는 입장으로 사회학의 발달을 배경으로 비행이나 범죄 역시 사회적 행동의 일부라는 가정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범죄 원인을 갖다가 이제 개인이 처한 사회적 환경에서 찾고 있고요. 사회학적 범죄 원인론에서는 범죄를 개인의 사회적 과정과 구조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회 과정과 구조 이론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 이론은 다시 따지자면 미시론으로 대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조이론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따지자면 거시이론으로 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범죄에 관한 사회학적 설명은 분석 수준에 따라서 미시이론과 거시이론으로 나뉘게 되고요. 이 미시이론을 다시 사회 과정적 이론으로, 거시이론을 다시 사회 구조적 이론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번 시간에 사회학적 이론에 대한 미시이론과 거시이론에 대한 그 관점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거는 말 그대로 미시라는 거는요. 카메라 렌즈로 치면은 줌을 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요? 아주 당겨갖고 미세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아주 가까이 멀리 있는 것은 가까이 이렇게 줌 렌즈 업이라고 하죠. 그쵸? 렌즈 업이라고 해갖고 줌 업이라고 하죠. 줌 업 해갖고 가까이 하나하나 자세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회 집단으로서의 범죄가 아니라요. 하나하나의 개개인이 처한 사회적 환경의 차이, 그러니까 개인마다 범죄의 원인이 다 다를 것이다 라고 보고요. 개인이 처한 사회 환경의 차이로 범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마다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사회와 과정의 영향에 중점을 두고 있다. 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시이론은 다른 말로는 사회 과정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사회와 과정을 누구나 다 거치고 있죠. 근데 제일 기본적인 사회화는 가정의 사회화, 1차 사회화 기관을 우리는 가정으로 보고 있죠. 그 다음에 2차 사회화 기관으로는 학교를 보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 많은 사회학 이론 중에 가정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이론들이 있고요. 또 학교나 이제 친구 또래 집단과의 학습을 또 중요시하는 학습 이론적인 관점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그 사회 과정 이론에 들어가는 이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맨 밑에 보시면은 비행의 원인을 사회 학습, 사회적 통제의 상실과 사회의 반응에서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시이론의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시이론은 다른 말로는 사회 과정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선 시간에 따른 사회적 상호작용의 계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견지해서 규범 위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과 개인의 상호작용의 결과와 유형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어떠한 상호작용의 발전과 구조가 범죄를 유발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게 미시 이론이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보는 거죠. 개개인이 왜 범죄자가 되어가는가 이거에 대해서 보는 게 미시 이론이고요. 반면에 거시 이론은요. 개인보다는 집단 또는 사회를 단위로 두고서 지금 범죄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예, 그래서 보시면 집단으로서의 범죄, 계층으로서의 범죄, 하위 문화로서의 범죄 이런 거를 많이 보는 겁니다. 범죄의 원인을 사회의 조직과 구성, 그 다음에 문화의 특성에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구조에는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죠? 뭐 빈곤,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인 뭐 빈곤 격차, 네, 뭐 계층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인구 구조 같은 게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인종 문제 같은 것도 될 수 있죠. 네, 이제 우린 이제 이미 다인종 국가에서 겪고 있는 인종 간의 갈등, 민족이나 종교 간의 갈등 같은 것도 될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다인종 국가가 되어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미래에는 좀 출신의 다양성이 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중요시하는 것이 사회 구조 이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상호작용의 반복적인 안정된 유형으로서 규범 위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범죄 유형과 정도의 다양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각 각 사회마다요 다양한 그 주된 사회를 메인을 이끌어가고 있는 메인 지배 문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회의 각지에 자리 잡고 있는 하위 문화들이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어느 사회나 메인 문화가 있고 하위 문화가 있어요. 하위 문화가 반드시 나쁜 건 아닌데 그렇지만 메인 문화에 비해서는 하위 문화의 성격들은 좀 반동적인 성격을 가진 문화들이 많아요. 반동적이고 그 다음에 대립적이고 갈등적이고 대척점이 있고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여간 이런 문화들을 포함한 문화 및 사회 제도의 속성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시이론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왜 상이한 사회 제도, 문화, 하위 문화 등이 상이한 유형과 정도의 범죄를 유발하는가? 그리고 왜 범죄가 특정한 방법으로 유형화되는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자 한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거시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회학적 이론에 대한 미시적, 거시적 관점, 그 다음에 사회학적 원인론의 분류 이거를 보기에 앞서서요. 뒤에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요 표가 있을 거예요. 요거를 먼저 볼게요. 요걸 보시면 요거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요걸 보시면 이거는 사회학적 이론을 갖다가 미시론 또는 거시론, 미시론, 거시론 다른 말로는 사회 과정 이론, 사회 구조 이론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요렇게 나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사회학적 이론은 긴장 이론, 사회 학습 이론, 사회 통제 이론, 낙인 및 갈등 이론 이렇게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범주로도 나눌 수 있어요. 근데 긴장 이론은 다시 미시 이론으로서의 일반 긴장 이론과 거시 이론으로서의 아노미 이론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 학습 이론은 미시 이론으로서 차별 접촉 이론, 차별 동일시 이론, 차별 강화 이론, 그 다음에 거시 이론으로서 하위 문화 이론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사회 통제 이론은 미시 이론에서는 사회 유대 이론, 일반 이론, 그 다음에 사회 통제 이론은 다시 거시 이론에서는 사회 해체 이론, 낙인 및 갈등 이론은 미시 이론에서는 낙인 이론, 갈등 이론 자체는 거시 이론이에요. 계층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거시 이론으로서의 갈등 이론이 있습니다. 이걸 먼저 이해하시고 다시 앞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를 바라보는 그
기본적인 이론 중에 이제 긴장 이론이 있습니다. 긴장 이론. 긴장 이론적인 관점이 있는데요. 긴장 이론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뒤에 좀 더 자세히 보기는 할 텐데요. 보시면 이거는 이제 사회 누구나 이게 스트레인 티오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회에서 사람들은 같은 목표를 공유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비슷한 목표를 공유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비슷비슷한 잘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사는 목표를 달성하는 건 아니죠. 그건 불가능한 사회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다 잘 살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목표를 공유를 하는데 그것에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회 환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을 경험하고요. 그 중에서도 긴 좌절을 경험하고 화와 울분이 쌓이게 돼요. 그 과정에서 긴장이 야기가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야기가 되는 울분이 범죄의 동기가 된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긴장 이론입니다. 긴장 이론적 관점. 긴장 이론의 하위 이론은 우리 뒤에 이제 머튼의 긴장 이론을 다시 살펴볼 예정이기는 해요. 네, 거기서 다시 살펴볼 겁니다. 원래 긴장 이론은 그 에밀 뒤르갱이라고 유명한 그 프랑스 사회학자, 이 사람의 아노미 이론에서 나왔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은 그 프랑스의 근대 사회화를 거치면서 이제 프랑스가 근대 사회화를 거치면서 사회가 이제 막 분업화되고 사회가 무질서가 막 형성이 되는 그 사회 혼돈 사회, 그러면서 이제 형성되는 사회 혼돈 사회를 보면서 이제 그가 살았던 서구 사회의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발생됐던 약육강식 뭐 세계라든지 아니면 물질 만능주의 같은 거, 그 전에는 이제 좀 덜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산업혁명 같은 게 발전하면서 이제 그 서구 사회에 이제 물질 만능주의 사상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런 게 팽배해지면서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심해지면서 사회가 극도로 혼란스러워진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 간의 연대의식이 이제 무너지면서 상호 경쟁적인 체제가 도입이 되면서 이렇게 사회가 혼돈되는 상태를 갖다가 이제 아노미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이제 개인이 경험하는 심리적 좌절감이나 무규범 상태를 갖다가 이제 개인적인 아노미,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야기되는 상태를 갖다가 긴장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제대로 해소가 되지 않으면 이것이 범죄의 원인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 긴장 이론적인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사회학습 이론적인 관점인데요. 사회학습 이론적인 관점에서는요, 이거는 사회학습 이론은 크게 생각하시면은 말 그대로 범죄는 배운다는 거예요. 학습한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말 그대로 인간은 태어날 때 그냥 백지 상태, 무 상태, 아무것도 없는 그냥 깨끗한 상태로 태어나는데 후천적으로 어떠한 가치를 더 많이 접하는 쪽으로 학습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성향이 결정이 난다라고 보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범죄자가 사회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 또 대표적인 게 부모 혹은 친구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주변 사람들의 규범과 가치를 배우게 되고요. 그 가치와 태도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어떠한 가치를 더 많이 배우게 되는가에 따라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거죠. 이제 범죄자들은 아무래도 이제 범죄적 가치를 더 우선시하는 부모는 사실 그러기가 힘든데 친구 집단이죠, 보통은. 예, 차별 접촉 이론이 대표적인 이제 사회 학습 이론의 그 대표적인 이론이 되는데요. 이제 비행이나 범죄성이 높은 친구들을 만나게 돼서
이제 비행이나 범죄에 학습하게 된다, 쉽게 빠져들게 된다라고 보는 이론이 대표적인 차별 접촉 이론인데요. 학습 이론의 하위 이론이죠. 그래서 주위 비행 친구 범죄자들과 사귀게 돼서 점차 범죄에 대해서 점점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었는데 자꾸 그런 친구들과 접촉하게 되게 되면은 점점 호의적으로 변화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범죄에 이제 물들게 되는 경우, 이게 이제 사회학습 이론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사회학습적 이론의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통제 이론입니다. 사회통제 이론. 자, 이거는요 이제 긴장 이론과, 이거는 기본 이론과 뭐 다른 범죄학 이론과는 좀 기본적인 전제가 좀 달라요. 예. 이거는 기본 전제가요. 사회통제 이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인간관 자체가 달라요. 예. 다른 이론들은 하여간 인간관 자체가 얘는 사회통제 이론 중에 대표적인 이론이 이제 사회유대 이론, 사회유대 이론 시간에 다시 배우기는 할 텐데요. 사회유대 이론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사회학적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고전주의의 인간관을 또 차용을 해온 내용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차용한 내용 중에 기본적인 전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쾌락주의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적인 인간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악하다, 성악설을 지지를 합니다. 그리고 쾌락주의적인 인간관을 지지를 해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악하고 성악설을 지지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연 상태 인간은 어떤 존재다? 악하고, 그리고 쾌락주의, 그러니까 고통과 즐거움이 있다면 인간은 자연적으로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자연적으로 즐거움을 선택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 이론에서는요, 범죄의 원인을 따로 설명하지 않아요. 예. 범죄의 원인은 어디서 설명한 거예요? 아까 기본 전제가 뭐라고 그랬죠? 성악설이라고 그랬죠. 예, 성악설. 예. 그러니까 성악설은 뭐예요? 인간의 기본적으로 속성이 어떻다고 그랬죠? 악하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 속성은 악하기 때문에 범죄의 원인은 뭐예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예. 그게 범죄의 원인이 다 설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회통제 이론에서는 그런 식으로 범죄 원인을 설명하지 않아요. 다른 이론과는 좀 다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사회통제 이론에서는 개개인의 자연 상태, 그러니까 자연 상태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은 악하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모여 있는 형태의 집단으로서의 사회는 선이라고 그렇게 전제를 또 내려요. 집단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집단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선이라는 공동체 의식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전제를 내려요. 그래서 집단으로서의 인간은 공동체로서 선을 지향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활동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선을 지향해야 한다. 예. 그래서 개개인으로 떨어져 있는 인간은 성악설에 따라서 악함을 가지고 있지만,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인간들은 들어와 있으면 있을수록 선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기본 전제에 따르면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긴장 이론과 학습 이론은 범죄자가 왜 범죄를 저지르는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랬죠. 아까 긴장 이론에서는 범죄자가 왜 범죄를 저지르는가라고 설명한다 그랬죠. 긴장 이론에서는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성공하지 못한 화와 울분이 쌓여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른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긴장이론적인 관점에서는. 그 다음에 사회학습이론에서는 왜 범죄를 저지른다고 이야기했죠. 남들 하는 거 보고 따라하다 보니까 범죄적인 가치관을 보고 물들고 따라하다 보니까 점점 그거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생각하게 돼서 결과적으로 범죄를 따라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긴장이론과 학습이론의 이야기예요. 예. 근데 사회통제이론은 무슨 얘기를 한다 그랬죠? 사회통제이론은 일반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악설을 기본 전제적으로 하는 일반인들은 성악설에 따르면 어때야 돼요? 일반인들은 악해야 되죠. 그쵸? 근데 우리 공동체에 있는 우리 모두를 생각할 때 우리는 모두 다 범죄를 주되게 저지르고 사나요? 아니면 드물게 저지르고 사나요? 우리 모두는 대부분은 선하죠. 우리 가운데 드물게 악한 사람들이 섞여 있긴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선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본 속성은 악함에도 불구하고 왜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가? 그 이유를 찾는다는 거죠. 자, 그 이유는 뭐라고 설명하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 통제를 받기 때문에, 사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사회는 통제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라고 설명하는 게 사회 통제 이론입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제력을 가장 깊게 발휘하는 게, 가장 대표적으로 발휘하는 기관이 바로 가정이죠. 예. 그래서 가정, 그 다음에 주위 환경에서의 관심과 애착, 그 다음에 공동체 활동에 얼마나 관여하거나 시간적으로 참여를 많이 하는지, 이것 등으로 이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만 일부 이제 공동체에 소속되지 아니하거나 떨어져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변의 관심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외로운 문제, 이런 문제 등으로 인해서 쉽게 범죄에 가담하거나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론이 바로 사회 통제 이론입니다. 아이고, 네. 그 다음에 낙인 이론과 갈등 이론인데요. 낙인 이론과 갈등 이론. 낙인 이론이 대표적인 사회 반응 이론입니다. 사회 반응 이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낙인을 찍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낙인을 찍는다고 하는데 우리 낙인을 찍는 주체가 누구죠? 보통은 그 사회의 메인 사법 기관이 찍죠. 그쵸? 예, 사법 체계, 예, 형사사법 체계가 낙인을 찍죠. 그쵸? 예. 그래서 보통 범죄 그 자체, 범죄 낙인 이론 제목 자체는 낙인 이론이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찍은 낙인이 오히려 범죄를 부추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쉽게 찍은 낙인이 범죄를 예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심각한 범죄를 불러일으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낙인 이론에서는 결과적으로 낙인을 쉽게 찍자 주장한다? 아니죠. 예, 낙인 이론에서는 낙인을 쉽게 찍자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낙인을 함부로 찍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메인 이론인 게 낙인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범죄보다는 범죄에 대한 사법기관의 반응, 그 결과 사법체계의 비판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사회의 반응에 의해서 어떤 범죄자에 대해서 사회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이제 경력범죄자, 이것들이 양산이 된다라고 보는 게 낙인 이론이고요. 이제 마지막 갈등 이론 같은 경우에는요.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어긴 사람을 범법자로 부르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고요. 기득권층에서 만든 법이 사람을 차별한다고 본다라는 게 이제 갈등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아까 이제 설명한 이 표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략적인 사회학적 이론 설명이니까요. 네, 이거 참고하시고 나머지 내용은 이제 또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